원해요.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도 알고 있었어요.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잠자던 제 안의 여자가 깨어난 거예요. 식탁 위에 놓인 카드. 남편의 필체로 쓰인 짧은 문구와 무심한 사인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내 이름조차 적히지 않은 27년째 같은 모양의 카드. 결혼 기념일마다 남편은 이렇게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매번 출장을 핑계로 혹은 중요한 회의라는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서도 카드 한 장의 의무는 잊지 않았죠. 마치 알람을 맞춰둔 듯한 정확함으로요. 남편의 빈자리가 아침 햇살에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새벽 비행기. 말도 없이 떠났죠. 아니, 달력에 적힌 출장 일정이 말을 재신한 거겠죠. 이제는 그의 목소리보다 달력의 빨간 메모가 더 익숙해졌어요. 커피잔을 들었지만 이미 식어버린 액체는 제 마음처럼 미지근했어요. 텅 빈 거실에는 제 숨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이 집에서 제 존재감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어요. 마치 오래된 사진이 지체 바래듯이. 50세 생일을 지난 지도 벌써 몇 해가 흘렀네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젊은 시절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은 해가 갈수록 짙어졌어요. 남편의 관심도 그만큼 옅어진 걸까요? 아니면 언제나 그랬던 걸 제가 이제야 깨닫게 된 걸까요? 마치 오래 쓴 안경을 갑자기 벗었을 때 고이는 세상의 실체처럼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혹시 남편? 아니었죠. 언제나처럼. 엄마, 결혼기념일 선물로 이거 어때? 요즘 침대는 구독이 대세래. 버튼 하나로 각도 조절되는 거야. 아빠 허리도 좋을 것 같고 엄마도 편할 거야. 아들의 메시지를 읽으며 쓴웃음이 나왔어요. 선물이라기보다 동정 같았지만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이 날을 기억해 주니까요. 제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50이 넘은 중년 여성을 위한 선물이라. 이제 남편과 나는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나이가 된 걸까요? 열정은커녕 서로의 체온조차 기억나지 않는 부부가 된 걸까요? 마치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섬처럼. 잠옷 소매를 걷어올리며 아들이 보낸 링크를 눌렀어요. 최신형 매트리스. 하나의 버튼으로 각도가 조절되는 침대. 기계적으로 주문 버튼을 누르고 카드 정보를 입력했죠. 누르는 손가락마저 감각이 없었어요.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제 인생의 은유처럼 느껴졌어요. 누르기만 하면 알아서 움직이는 침대처럼. 저도 27년 동안 버튼만 누르며 살아온 건 아닐까요? 마치 물 위에 떠다니는 나무집처럼 아무런 방향도 목적지도 없이. 빛바랜 결혼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흰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그때의 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랑 많은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그 순간들. 언제부터 그 꿈이 일상이라는 이름의 무감각 속에 묻혀버렸을까요? 마치 서서히 식어가는 차처럼. 언제부터 우리의 사랑은 미지근해졌을까요? 카드를 내려놓으며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언제부터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깊어졌을까요? 립스틱도 바르지 않은 입술은 마치 오래된 종이처럼 건조했어요. 남편은 언제부터 나를 여자로 보지 않게 된 걸까요? 아니, 제가 언제부터 스스로를 여자로 느끼지 못하게 된 걸까요? 사람들은 중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지만 제게는 그저 시들어가는 감각의 시간일 뿐이었어요. 마치 서서히 색이 달해가는 꽃처럼. 욕실에 들어가 얼굴을 씻었지만 물방울은 제 무감각함을 씻어내지 못했어요. 타월로 얼굴을 닦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삶이 마치 이 타월처럼 말라있다는 것을. 수분 없이 메마른 채로. 습관적으로 수분 크림을 바르며 주름진 손등을 바라봤어요. 이 손이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닿은 게 언제였을까요? 단순한 생활적 접촉이 아닌 서로를 원하는 마음으로 닿은 적은 언제였을까요? 마치 기억의 창고에서 잊혀진 물건을 찾듯 그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활기찼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발걸음은 이 집 안에서만 맴돌았어요. 아침을 준비하고 빨래를 개고 책상을 닦고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 속에 제 존재는 희미해졌어요. 계절이 바뀌어도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일상. 그 안에서 저는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어요. 마치 맑은 유리창처럼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햇살은 점점 강해졌지만 그 따스함은 제 피부에 닿지 않았어요. 마치 유리창 너머로만 바라보는 것 같았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다른 여자들의 삶을, 남편이 출장 중에 만나는 여자들의 삶도 20대 여성들처럼 젊고 활기찬 여자들, 남편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아직 주름 없는 피부를 가진 여자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마치 잊혀진 상처를 건드릴 때처럼.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보내야 할까요? 잘 뒀어. 결혼기념일인데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봤자 돌아오는 건 짧은 단답형 대답뿐일 테니까요. 응, 잘 둬줘. 미안해. 다음에 보상할게. 항상 같은 대답, 항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들. 마치 메아리처럼 공허한 위로 무뎌진 감정을 애써 꺼내 보일 필요가 있을까요? 감정의 색을 입히려 해도 이미 오래전에 무채색이 되어버린 삶 속에서는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침대 매트리스 배송은 내일이라고 하네요. 텅 빈 집에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온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설렜어요. 적어도 변화는 있을 테니까. 아주 작은 변화라도 그 변화가 제 일상의 무감각함을 조금이나마 깨워줄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대의 감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어요.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직전의 작은 새싹처럼. 저녁을 혼자 먹으며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로맨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스크린 속 남녀는 서로를 향한 애틋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채널을 돌렸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저와는 상관없는 세상 같았어요. 결국 TV를 끄고 침묵 속에 앉아 있었죠. 마치 텅 빈 극장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은 뭔가 달라질까요? 새 침대가 제 삶의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기대를 하는 제 모습이 우습게 느껴졌지만 그마저도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라 소중했어요. 27년 결혼 생활 속에 잊혀진 설렘 같은 것.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첫 빗방울 같은. 배송 예정일보다 하루 일찍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 초인종 소리에 몸이 움찔했어요. 시계를 확인했죠. 오전 11시.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아직 세수도 하지 않았고 잠옷 차림 그대로였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엔 어제 저녁 바른 나이트 크림의 흔적이 남아있을 테고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택배기사에게 문만 열어주면 되는 일이니까요. 중년 여성의 단정치 못한 모습 따위 누가 신경이나 쓸까요? 낯이 투명인간처럼 스쳐 지나갈 존재일 뿐.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냥 현관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숨이 살짝 멈췄어요. 마치 갑자기 산소가 희박해진 것처럼. 안녕하세요. 침대 점검 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택배기사가 아니었어요. 손수 설치까지 해주는 서비스인가 봐요. 그는 40 초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여름 더위 때문인지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짙은 갈색 머리카락 위로 흐르는 땀방울이 햇살에 단짝였어요. 마치 유리구슬처럼.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주름 사이로도 생동감 있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남자의 얼굴선은 부드러웠고 손에는 작업용 장갑을 끼고 있었죠. 마치 단단한 껍질 속에 감춰진 부드러움 같았어요. 갑자기 제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거의 한 달 만에 드러난 감정이었죠. 잠옷 차림인 것도, 화장을 하지 않은 것도, 머리가 헝클어진 것도, 남편 앞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부끄러움이 불현듯 밀려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갑자기 되살아난 것처럼. 하지만 이미 늦었죠. 기사님, 오늘 오실 줄 몰랐어요. 내일 배송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일정이 앞당겨졌어요. 불편하시면 내일 다시 방문해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쩐지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나무의 울림 같았죠. 그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진정됐어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안방이에요. 나는 뒤도 안 보고 안방을 가리켰죠. 집안의 남편의 흔적은 커녕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 달 전 출장을 떠난 후로 연락도 뜸한 남편. 그런데 낯선 남자의 발걸음,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마치 오래된 고요함이 깨지는 소리 같았죠. 깊은 호수에 돌을 던진 듯한 파장이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자
그는 전문가의 손길로 침대를 살폈어요. 무거운 매트리스를 옮기는 그의 팔뚝에 힘줄이 도드라졌죠. 유니폼 소매가 거쳐 올라가면서 드러난 팔뚝은 단단해 보였어요. 남편은 체형 관리를 그만둔 지 오래였죠. 점점 불러오는 배와 흐트러진 자세, 그에 비해 이 남자는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사람 같았어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아니면 커피 한 잔 드실래요? 더운데. 말을 꺼내는 순간 스스로에게 놀랐어요. 평소에 저라면 그냥 일을 마치고 보내드렸을 텐데 그것도 최대한 눈 마주침 없이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하다 사라지듯.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뭔가 보여지고 싶었어요. 한 사람으로서. 아, 커피 한 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저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창문에 지친 제 모습을 살짝 확인했어요. 아, 정말 엉망이었어요. 급하게 손으로 머리를 정돈하고 볼을 살짝 꼬집어 혈색을 만들었죠. 당신이 미쳤나 봐, 박지영.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를 꾸짖으면서도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생기가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느낌이랄까. 커피를 들고 안방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이미 침대에 프레임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일하는 그의 뒷모습이 묘하게 든든해 보였어요. 그의 움직임엔 자신감이 있었고 손놀림은 능숙했죠. 여기 커피요. 그가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어요. 자잘한 주름들이 눈가에 모였지만 그 미소는 햇살처럼 따스했어요. 마치 겨울이 지나고 첫 봄날의 따스함처럼. 커피잔을 건네는 순간 손가락이 살짝 스쳤어요. 너무 짧은 접촉이었지만 전류가 흐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마치 절벽에서 한 발짝 내딛는 것 같은. 감사합니다, 고객님. 고객님. 그 호칭이 왠지 거리감을 느끼게 했어요. 그래도 그의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렸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박지영. 이 나이에. 하지만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감정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자던 악기에서 다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침대에 누워서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해서요. 그의 말에 나는 잠옷 차림 그대로 침대에 누웠어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의 팔뚝이 제 가슴을 스쳤어요. 아주 짧은 접촉이었지만 숨이 턱 막히더군요. 전류가 통한 것처럼 온몸이 긴장됐어요. 그의 채취가 느껴졌어요. 담배 냄새도 술 냄새도 아닌 깔끔한 비누 향과 약간의 땀 냄새가 섞인 남자의 냄새였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성의 진짜 채취였어요. 마치 빗속의 흙냄새처럼 원초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향기.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제 귀에는 그의 숨소리만 크게 들려왔어요. 규칙적이면서도 약간 거친 숨결. 살아있는 사람의 숨결. 언제부터 남편의 숨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을까요? 아니, 언제부터 듣고 싶지 않게 되었을까요? 낯이 소음처럼 여겨지던 그 소리가 지금은 다른 남자의 호흡소리에 온 신경이 집중되고 있었어요. 침대가 서서히 각도를 조절하며 움직였고 그가 제 옆에서 기계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그의 손을 바라봤어요. 거친 듯 하면서도 섬세해 보이는 손. 남편의 손은 어땠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남편의 손길이 제 기억에서 지워진 걸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잊어버린 걸까요? 마치 점점 멀어지는 두 별처럼. 이 버튼으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시고 이건 다리 쪽 높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가 이불 가장자리에 앉아 설명하는 동안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갑자기 가까워졌어요. 그의 손가락이 버튼을 가리키며 움직이는 모습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춤추는 것처럼 우아하고 정확한 움직임.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는 게 더 이상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 사이의 편안한 침묵 같았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죠. 나는 지금 사람 아닌 온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걸. 남자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살아있는 온기에 군주려 있었던 거예요. 27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내 감각이 낯선 이의 체온에 스르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죠. 빙하 아래 숨겨진 강물이 봄이 오자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잘 작동하네요. 이 버튼의 감도가 좀 둔하긴 한데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여전히 제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데 문득 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어쩌면 제 착각일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 순간 느껴진 따스함은 착각이 아니었을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햇빛에 닿지 않았던 피부가 다시 그 온기를 느끼는 것처럼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고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낯선 감각이었죠. 마치 오래된 기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처럼. 이런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을까요? 20대 초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아니면 아예 처음 느껴보는 감정일까요? 이렇게 강렬하고 생생한 느낌을. 혹시 문제가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는 명함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햇살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명함을 받아드는 제 손가락이 그의 손에 살짝 닿았고 그 순간의 접촉이 제 안에 무언가를 깨웠어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감각을, 여자로서의 떨림을, 꺼져있던 스위치가 갑자기 켜진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된 등대에 다시 불이 들어온 것처럼. 네, 감사합니다. 도윤 씨. 명함에 적힌 이름을 읽는 순간 갑자기 그가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이름을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낯선 설렘이 일었어요. 마치 비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의 눈빛이 잠시 제 얼굴에 머물렀다가 떠났어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네, 박지영 고객님. 좋은 하루 되세요.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아마도 주문서에 이름이 적혀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잊고 있던 제 정체성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단지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서의 저. 마치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보석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가 떠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안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제 심장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고요함이었어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후의 물결처럼 겉으로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아래에서는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가 손끝으로 만졌던 버튼을 저도 다시 눌러보았죠. 침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동안 저는 그의 손길을 떠올렸어요. 그의 채취, 그의 목소리, 그의 미소.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낯선 남자의 존재가 제 일상에 파문을 일으킨 거예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침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때마다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했어요. 기대감과 죄책감, 설렘과 두려움.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했던 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숨이 막힐 것 같던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와 크게 숨을 들이마신 것처럼. 오랫동안 얼어있던 감정이 따스한 봄바람을 만나 서서히 녹기 시작한 것처럼. 그가 떠난 후에도 침대가 식지 않았어요. 마치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죠. 새 침대에 앉아 그가 방금 전까지 있었던 자리를 손으로 쓸어보았어요. 아직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다른 사람의 온기였죠.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제 곁에서 잠을 자도 차가웠어요.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어도 감정적으로는 이미 먼 곳에 가 있는 사람. 마치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영의 이방인처럼. 창가에 서서 그가 건물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작업복 차림으로 트럭에 오르는 모습이 어쩐지 멋있어 보였어요. 그의 팔 근육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남았죠. 서둘러 시선을 돌렸지만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리는 것처럼. 남편은 여전히 출장 중이었고 나는 그의 명함을 쥔 채 하루를 보냈어요. 이름을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뭔가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치 가파른 경사를 굴러 내려가는 돌멩이처럼 이미 시작된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흘러내리는 땀방울, 단단한 팔뚝, 눈가의 미세한 주름들, 따뜻한 미소,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손을 베는 줄도 모르고 야채를 썰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어요.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미쳤나 봐.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감정이 나쁘지만은 않았거든요. 마치 오래된 악기에서 다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
녹슬었다고 생각했던 제 감정이 다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기쁨이 있었어요. 밤이 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의 명함을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번호 위를 맴돌았지만 아직은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다고 전화를 한다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침대는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데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고장난 건 침대가 아니라 제 감정이라는 걸. 내 침실이 갑자기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려왔고 냉장고 작동음도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어요. 침대가 서서히 움직이는 동안 그의 숨결이 제 피부에 스쳤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50 중반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부끄러웠어요. 마치 10대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었죠. 거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남편과 아들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들은 지금 내 마음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배신자라고 생각할까?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이었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걸까요? 그저 낯선 남자의 미소를 떠올렸을 뿐인데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감정이 나쁘지 않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새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잔 덕분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깨어난 감정 때문일까요? 화장대 앞에 앉아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눈빛의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에 색이 입혀진 듯한 느낌. 주방에서 그날의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침대가 이상한 것 같아. 침대가 이상하다는 건 거짓말이었죠.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중독된 듯이 그의 이름과 얼굴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마침내 결심했어요. 침대가 다시 이상한 것 같아서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번호를 눌렀어요.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 요청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제 자신에게, 제 감정에게. 마치 갇혀있던 새가 창문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처럼. 네, 고객님.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김도윤 기사님이세요? 저 박지영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침대 설치해 주셨잖아요. 아, 네. 박지영 고객님. 기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가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와인의 향기처럼 깊고 그윽했죠. 그게 버튼을 눌러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죠. 침대는 완벽하게 작동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거짓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거짓말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정말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얼어붙은 감정, 굳어버린 여성성, 잊혀진 욕망, 그것들이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짓말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점검 중인 곳이 있어서 1시간 후에 방문해도 될까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너무 지저분해 보였어요. 서둘러 청소를 시작했어요.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분주하게 움직였죠.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았어요. 오랜만에 드라이기를 꺼내 머리를 말렸고 옷장을 열어 입을 옷을 고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그에게 보여지고 싶었어요. 여자로서. 초인종이 울렸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죠. 지난번보다 더 단정해 보였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를 안방으로 안내하면서 시선을 마주쳤어요. 그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제 달라진 모습을 알아차린 걸까요? 그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마치 겨울 햇살처럼 온화하게 저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었죠. 안방에 들어서자 그는 침대를 살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셨나요? 버튼을 눌러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떨리는 손으로 침대 리모컨을 가리켰어요. 그가 다가와 버튼을 눌러보았고 당연히 침대는 완벽하게 작동했죠. 이상하네요. 지금은 잘 작동하는데요. 그런가요? 아까는 안 됐는데 제가 뭔가 잘못 눌렀나 봐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의심보다는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어요.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자처럼.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어요. 혹시 다른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어요. 마치 우리만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친밀하게.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아, 사실은 누웠을 때 등이 좀 불편해서요. 편안한 각도를 찾기가 어려워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움보다 기대감이 더 컸어요. 마치 금지된 과일을 맛보려는 이브처럼. 그럼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제가 적절한 각도를 찾아드릴게요. 침대에 누웠을 때 그가 제 옆에 앉아요. 이번에는 더 가깝게. 그의 향기가 제 코끝을 스쳤고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그가 리모컨으로 침대 각도를 조절하는 동안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이 각도는 어떠세요? 편안하신가요? 네, 좋아요.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그의 눈빛에 제 말이 잠겼거든요.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덮었어요.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였죠. 지영 씨, 이번에는 고객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영 씨. 그 호칭에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미 우리는 금지된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걸. 원하지 않으시면 그만둘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아니, 오히려 세워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제 욕망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원해요. 두 단어만으로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27년 동안 쌓아온 모든 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마치 오래된 댐에 균열이 생기고 물이 쏟아져 나오듯 제 안에 갇혀있던 감정이 폭발했죠. 그의 손길이 제 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점점 더 대담하게. 제 잠옷 단추가 하나둘씩 풀리고 그의 셔츠도 바닥에 떨어졌어요. 햇살이 우리의 피부를 비추었죠. 낮의 연애는 모든 것이 너무 선명해서 더 위험했지만 그래서 더 강렬했어요.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어요. 여자로서의 욕망,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기쁨, 피부가 만났을 때의 전율.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고정 나사가 좀 느슨하네요. 그가 속삭였어요. 우리 둘 다 웃음이 터졌어요. 이 상황에서의 유머가 긴장을 풀어주었죠. 그의 손길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제 손가락이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모든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것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잠자던 제 안의 여자가 깨어난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었어요. 억눌려 있던 감정의 해방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새가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어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제 침대 위에서. 도윤 씨는 늘 정확한 시간에 왔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남편이 출장 간 시간에 맞춰서. 3번째 만남이었어요. 햇살이 벽에 기대어 있는 오후 3시. 그의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뛰었어요. 이제는 낯선 설렘이 아니라 익숙한 기대감이었죠.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작업복이 아닌 편안한 차림이었죠. 기다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부드럽게 와닿았어요. 대답 대신 그냥 그를 안으로 이끌었죠. 이제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의 몸이 모든 대화를 대신했으니까요.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놀랐죠.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요? 다르게요? 그가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와인 한 병이었죠. 마셔도 될까요? 함께. 와인이라 남편과는 결혼 초기에나 마셨던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특별한 날에도 그냥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되었죠. 와인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 그건 연인들의 일이었어요. 좋아요. 부엌에서 와인잔을 가져왔어요. 오래된 것들이었지만 먼지를 닦아내자 유리가 반짝였어요. 그가 와인을 따르는 동안 저는 그의 손길을 지켜봤어요. 섬세하면서도 단단한 손. 남편의 손과는 달랐어. 남편의 손은 늘 서류와 컴퓨터,
키보드에 닿아 있었죠. 도윤 씨의 손은 세상을 직접 만지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건배해요. 와인잔을 부딪혔어요. 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첫 모금을 마시자 달콤한 향기가 입 안에 퍼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맛이었어요. 지영 씨, 궁금한 게 있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뭐가요? 우리,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 사이를 정의한다는 건, 그건 이 모든 걸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그저 꿈 같은 현실과 분리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밀어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은 아니죠. 그가 먼저 말했어요. 그 말에 묘하게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네, 사랑은 아니에요. 하지만 단순한 욕망도 아니고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단순한 육체적 욕망. 그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그건 너무 무거운 단어였어요. 2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쌓아온 그 단어를 이제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한다는 건 너무 큰 배신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숨결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숨결? 네, 없으면 죽지만 있다고 의식하지는 않는 그런 존재요. 그의 시적인 표현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남편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감성적이라고, 비생산적이라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의 솔직한 대답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건 현실이었죠. 우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을 예정하고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알아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모든 순간이. 그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이제야 이런 사람을 만난 걸까요? 더 젊었을 때, 더 자유로웠을 때가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과의 약속으로 묶여있는 지금에서야.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의 입술을 찾았죠. 그의 입술에서 와인 향이 느껴졌어요. 달콤하면서도 약간 씁쓸한,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 침대로 향하는 동안에도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옷이 하나둘 벗겨지고 와인처럼 붉어진 피부가 드러났죠. 이번에는 더 느리게, 더 깊게 서로를 느꼈어요. 마치 매 순간을 기억 속에 새기려는 듯이. 그의 손길이 제 몸을 따라 내려갔을 때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공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우리의 피부를 비췄고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어요.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우리는 침대에 누워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에 작은 원을 그리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고 바랐어요. 제가 얼마나 그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이런 비밀스러운 만남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었는지. 그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 부드러운 감촉에 가슴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육체적 행위와는 달랐어요. 너무 다정하고 너무 친밀한 행동이었죠. 사랑이 아니라면 이건 대체 뭐지?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계속 만났어요.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 하지만 매번 조금씩 달랐어요. 때로는 그냥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때로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만 나누기도 했죠. 그가 가져온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이혼한 지 3년 되었다고 했죠. 아이는 없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가끔 외롭지만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27년 결혼 생활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점점 멀어져간 과정들. 그가 제 말을 들어주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드디어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어느 날은 비가 내렸어요.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처럼 우리의 관계도 언젠가는 끝을 향해 흘러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런 생각을 접어두고 오직 현재에 집중했어요. 빗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더 깊이 서로에게 빠져들었죠. 가끔 생각해요. 비 오는 창가에 기대어 그가 말했어요. 갓샤워를 마친 그의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죠. 뭐요? 우리가 다른 시간,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자주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평범한 연인이 되었겠죠. 함께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그의 말에 상상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거리를 걷는 모습, 카페에 앉아 대화하는 모습, 서로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니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랬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겠죠. 그가 덧붙였어요. 맞아요. 금지된 사랑이기에 더 강렬한 우리의 관계. 시간을 훔쳐 만나는 비밀스러운 만남이기에 더 소중한 매 순간.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어요. 비록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그와의 시간은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줬으니까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 욕망들, 생명력을 되찾게 해줬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깊어져 갔죠.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모든 비밀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비밀도 서서히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다만 그때는 몰랐을 뿐이죠.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흐린 날이었어요. 도윤 씨가 오기로 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빗소리를 들으며 창가에 서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의 그와의 만남. 어쩐지 더 은밀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세상과 분리된 우리만의 시간처럼. 초인종이 울렸고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도윤 씨가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죠.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안에 들어와요. 다 젖었네요. 그를 안으로 이끌며 말했어요. 수건을 가져와 그의 머리를 닦아주었죠. 그의 젖은 머리카락을 만지는 동안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말없이 그대로 키스했죠. 이제는 어색함도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사랑을 나눈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침대는 이제 괜찮아요? 그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침대는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걸. 네.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담대해진 제 대답에 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손을 잡고 안방으로 향했죠. 빗소리가 배경음악이 되어 주었어요. 방 안의 침묵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침대에 누웠을 때 그의 몸이 제 위로 다가왔어요. 이제는 낯설지 않은 무게였죠.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모든 긴장과 불안이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감각만 남았죠. 우리의 옷이 하나둘 벗겨지고 피부가 맞닿았어요. 그의 손길이 제 몸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제 안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죠. 그의 거친 숨결, 제 허리를 감싸는 단단한 팔, 귓가에 속삭이는 달콤한 말들. 이 모든 것이 저를 현실에서 분리시켰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빗소리는 더 강해졌어요. 마치 우리의 리듬에 맞춰 내리는 것처럼.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처럼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흘러내렸어요. 오랫동안 막혀있던 감정의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와.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예정에 없던 귀한. 순간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도윤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죠.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빨리 옷 입어요. 속삭이며 서둘러 옷을 주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손가락이 떨려서 단추도 제대로 잠글 수 없었어요. 여보, 어디 있어?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도윤 씨는 겨우 다짐한 입은 상태였고 셔츠는 아직 바닥에 있었어요. 옷장 안에 숨어요. 빨리 그를 밀어넣으며 속삭였어요. 문이 열리기 직전 겨우 옷장 문을 닫았죠. 여보, 여기 있었네. 일찍 왔어.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눈이 흐트러진 침대 그리고 붉어진 제 얼굴을 스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한 것 같았죠. 깜짝 놀랐네. 오늘 올 줄 몰랐어. 그래서 좀 쉬고 있었어. 새 침대는 어때? 편해. 남편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옷장 안에 도윤 씨가 들리지 않기를 바랐어요.
응, 좋아. 그런데 여보, 왜 갑자기 왔어? 회의가 취소됐거든. 그래서 일찍 돌아왔어. 깜짝 놀랐지?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도윤 씨는 어떻게 내보내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답을 생각해내려 애썼죠. 아, 그게 좀 전에 샤워하고 나왔거든. 그리고 침대 버튼이 안 눌러져서 고치려고 했어. 침대 고장났어? 내가 한번 볼게. 남편이 리모컨을 들었어요. 버튼을 누르자 침대가 완벽하게 작동했죠. 이상하네? 잘 되는데? 그래, 아까는 안 됐는데. 남편이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여보, 그 침대 회사에 전화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아니, 그냥 내가 고치려고 했어. 정말? 그런데 왜 남자 신발이 현관에 있지? 순간 피가 얼어붙었어요. 도윤 씨의 신발. 당황해서 집 안으로 들였을 때 걷게 했던 그 신발.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신발, 무슨... 지영아, 솔직히 말해봐. 누가 왔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죠. 그게 말을 하려는 순간 옷장에서 소리가 났어요. 작은 기침 소리. 방 안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장 문이 열렸고 도윤 씨가 그 안에 서 있었어요. 반쯤 벗은 모습으로. 누구야 당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라기보다는 충격에 가까웠죠. 침대 관리 기사입니다. 도윤 씨의 대답이 너무 허무맹랑해서 웃음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전혀 웃을 수 없었죠. 침대 관리 기사가 왜 우리 집 옷장에 있는 거지? 여보, 내가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이 필요해? 다 보이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분노보다 상처가 더 깊어 보였어요. 당신, 이런 식으로 날 배신할 줄은 몰랐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배신. 맞아요. 저는 배신자였어요. 27년 동안 함께한 남편을 낯선 남자 때문에 배신한 여자. 순간 모든 것이 너무 선명해졌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남편이 방을 나가려 했어요. 그때 도윤 씨가 입을 열었죠. 잠깐만요. 이건 제 잘못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해. 당신이랑은 할 말 없어. 남편의 차가운 말에 도윤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은 저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방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방 안에 둘만 남겨졌어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미안해요.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도윤 씨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저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그냥 가주세요.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그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도윤 씨는 옷을 주워 입고 조용히 집을 나갔어요. 다시는 그를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남편의 상처 입은 눈빛이었어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마치 제 인생처럼 모든 것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공허함이 제 안을 채웠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돌아올까요? 도윤 씨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만나야 할까요? 모든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침대 버튼을 눌렀어요. 천천히 등받이가 올라갔다가 내려갔죠. 이 침대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침대가 아니라 제 안에서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 억눌러온 욕망들, 그리고 그것들이 한번 폭발했을 때의 결과. 그날 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엇이 진짜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 보았어요. 남편의 무관심, 제 외로움, 도윤 씨와의 만남?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침대.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하지만 그가 어디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었어요. 아마 호텔이나 회사 숙소겠죠. 남편은 늘 그랬으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피하는 사람, 거울을 바라보는 제 눈에는 낯선 여자가 비쳤어요. 누구지? 이 여자는 어제까지 다른 남자의 품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낸 여자예요. 배신자, 거짓말쟁이, 불륜녀, 그 모든 단어들이 제 이마에 새겨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대신 공허함이 제 안을 가득 채웠죠.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고 지나간 후에 그 텅 빈 느낌. 오후쯤 현관 벨이 울렸어요. 혹시 도윤 씨일까? 아니면 남편.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죠. 엄마, 아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남편이 아들에게 모든 걸 말했다는 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들어오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죠. 침묵이 흘렀어요. 마치 투명한 벽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것처럼. 아빠가 다 말해줬어.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완전히 메마른 목소리였죠.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알아요. 엄마가 다른 남자랑 그 침대에서 말을 잇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된 거죠. 제가 가족을 배신한 거예요. 미안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남편이 무관심했다 해도 외로웠다 해도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왜 그랬어요?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들의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7년 동안 점점 식어가는 사랑, 대화 없는 침묵, 공유하지 않는 감정들,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내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잘못한 거야. 솔직히 말했어요. 남편의 무관심을 탓하고 싶었지만 그건 제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결국 선택은 제가 한 거였어요. 그 남자는 누구예요? 그냥 침대 설치하러 온 기사였어. 말하면서도 너무 우스꽝스럽게 들렸어요. 정말 그게 다였으니까요. 단지 침대 설치하러 온 낯선 남자. 그런데 어쩌다 우리는 그렇게 됐을까요? 어쩌다 제 인생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 걸까요? 이 기사 왜 2번이나 왔어요? 기록엔 원래 한 번만 예정돼 있었는데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가 조사를 했나 봐요. 아마도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겠죠. 그래서 갑자기 일찍 귀가한 것일까요? 그게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거짓말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알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아들이 일어섰어요. 그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했죠. 그 눈빛이 남편의 상처보다 더 깊게 저를 찔렀어요. 아들아, 아빠가 당분간 제 집에 있을 거예요. 엄마는 그냥 혼자 있어요. 차갑게 말하고 아들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마치 제 인생의 한 장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 같았어요. 다시 혼자가 된 집 안은 이전보다 더 적막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예요. 남편도 아들도 도윤 씨도 없는 완전한 고립. 며칠이 지났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들도 연락이 없었고요.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어요. 도윤 씨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건 더 큰 실수가 될 거라는 걸 알았죠. 그는 그저 잠시 제 인생을 지나간 다람 같은 존재였을 뿐이니까요. 새벽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갔다가 우연히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앞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남편이었죠. 왜 이 시간에 저기 있는 걸까? 망설이다 코트를 걸치고 나갔어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어요. 남편은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지 마.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였죠.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돌릴 수 있어? 그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은 영원히 우리 사이의 상처로 남겠죠. 왜 그랬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남편의 무관심을 탔지만 그건 제 잘못을 덮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27년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였어? 그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의 27년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이었을까요? 27년 동안 우리는 서서히 멀어져 갔어. 당신도 알잖아. 그래서 그게 다른 남자에게 가는 이유가 돼.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어떤 변명도 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었어요. 업체에 직접 확인했어. 내가 고장났던 거 침대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지. 그 말에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니. 그래서 갑자기 돌아온 거였군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남편의 눈에 비친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 거예요. 낯선 사람, 배신자.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그랬으니까요. 제가 도윤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마치 꿈처럼 모든 일이 진행됐죠. 남편이 일어섰어요. 그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이혼하자. 단 두 마디였지만 그 무게는 산보다 무거웠어요. 이혼, 그 단어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더 이상 여보라고 부르지 마. 난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걸어갔어요. 저는 그대로 벤치에 앉아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마치 27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침대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점. 버튼 하나로 각도 조절이 되는 이 침대. 이제 와서 보니 정말 우스운 일이었어요. 침대 때문에 인생이 무너졌다니. 아들이 새 침대를 추천해줬지만 나는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버튼이 눌리지 않아도, 이제는 기울어지지 않아도 이 침대가 나에겐 벌이니까요. 매일 밤 이 위에 무엇의 잘못을 되새기는 벌. 벨이 울려도 문을 열지 않아요. 그 명함도 찢었고 그 번호도 지웠고 내가 더럽힌 건 이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가족이었어요.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얘 옆에 있으면서도 나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벌. 그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이 사실은 지켜주는 울타리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마치 오래된 방파제가 있어 타도가 치지 않았던 잔잔한 바다였는데 제가 직접 그 방파제를 무너뜨린 거죠. 이제 와서 알게 됐어요. 진짜 벌은 사랑하는 사람의 무관심과 괴로움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남편의 등 뒤에서 울 수조차 없는 이 고통이 진짜 벌이라는 걸.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아요. 침대에 누우면 도윤 씨의 손길이 떠오르고 남편의 상처 입은 눈빛도 생각나고 아들의 실망한 표정도 떠올라요. 그 모든 기억이 저를 옥죄어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어떤 별은 이미 사라졌는데도 그 빛이 아직 지구에 도달하고 있다고 해요. 마치 우리의 결혼처럼. 이미 식어버린 사랑인데도 그 형태만 남아있던 것처럼. 침대에 다시 누웠을 때 버튼을 눌러봤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죠. 고장났나 봐요. 아니면 이제 정말 제 벌이 시작된 걸까요? 움직이지 않는 침대 위에서 혼자 살아가는 벌. 더 이상 각도를 조절할 수 없는, 드져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어쩌면 이게 맞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니까요. 그리고 제 선택의 대가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잃는 것, 그 누구도 제 곁에 없는 것, 그저 침묵 속에 살아가는 것.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어요. 도윤 씨와의 순간들이 저에게 알려준 것이 있으니까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여자로서의 감각, 인간으로서의 욕망, 그 모든 것이 아직 제 안에 살아있다는 것.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나갈 뿐이에요. 언젠가는 이 아픔도 지나가겠죠. 하지만 상처는 남을 거예요. 제 가슴에, 남편의 가슴에,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의 가슴에. 그날의 커피는 그 어떤 차보다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식어버렸네요. 2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내왔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명했어요. 27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죠. 너무 허무했어요. 마치 오래된 영화가 끝나고 텅 빈 극장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도윤 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까지 제기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분노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죠. 도윤 씨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결국 모두가 상처받은 거예요. 제가 만든 실수로 인해서.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뜸했어요. 가끔 문자로 안부를 물어올 뿐 직접 만나주지는 않았죠. 그의 실망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로서의 제 모습이 그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아빠를 배신한 여자. 그 인식의 변화가 저를 가장 아프게 했어요. 도윤 씨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소송 때문에 더 이상 연락할 수도 없었겠죠. 그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제 감정이 진실했다 해도 그 시작점이 거짓이었어요. 침대 고장이라는 거짓말. 그 위에 세워진 관계가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넓은 아파트가 너무 텅 비어 보였죠.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했어요. 침묵이 귀를 찢을 듯이 크게 들렸고 어둠은 더 짙게 느껴졌어요. 그 속에서 저는 과거의 기억들과 싸워야 했죠. 행복했던 순간들, 도윤 씨와의 시간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의 기억까지. 어느 날 저녁 문득 남편을 보고 싶어졌어요. 아니, 그냥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어요. 아들 집 근처까지 갔지만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불이 켜진 창문을 바라볼 뿐이었죠. 어쩌면 그 안에 남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귀가하는 길에 우연히 카페에 들렀어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을 봤어요. 혼자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의 모습이 너무 달라 보였어요. 수척해진 얼굴, 깊어진 주름, 백발이 늘어난 머리카락. 단 2달 만에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용기를 내서 그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죠. 여기서 뭐해? 그냥 지나가다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사과 이미 수십 번 했죠. 그리움? 그건 이기적인 감정일 뿐이에요. 앉아도 될까요? 남편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은편에 앉았지만 마치 바다를 사이에 둔 것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잘 지내요? 그럭저럭. 짧은 대답.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그 모습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해? 그게 뭐가 달라져?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래도 당신이 알았으면 해요.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후회. 정말 후회해? 아니면 들켜서 후회하는 거야?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정당한 물음이었죠. 저는 정말 제 행동 자체를 후회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결과를 후회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은 정말 미안해요. 남편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알아. 가장 아픈 건 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야. 그건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서로 멀어진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 그게 가장 아파. 그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래요. 가장 큰 죄는 육체적인 배신이 아니라 신뢰의 배신이었어요. 거짓말, 속임수, 기만. 그것들이 우리 사이의 27년을 완전히 부정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지. TV에서나 알았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치 혼잣말처럼.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그랬으니까요. 제가 도윤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거실에서 밤에 울고 있었어.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놀랐어요. 그날 밤, 너희를 발견한 날, 내가 자고 있을 때 거실에 나가서 우리 결혼기념일 앨범을 보면서 울었어.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울었다고요? 그 강인하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남편이? 몰랐어요. 물론 몰랐겠지. 나는 항상 숨겼으니까. 내 감정을, 내 생각을. 그게 남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가족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남편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어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모두 감정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외로움을, 그는 약함을, 당신도 외로웠던 거예요? 당연하지. 너와 점점 멀어지는 걸 느꼈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이 일에 더 몰두하는 게 답인 줄 알았지. 아이러니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동시에 가장 멀리 있었던 거예요. 상간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죠.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내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건 제 책임이에요. 도윤 씨는 그냥 그만. 남편의 음성이 높아졌어요. 그 사람 이름 내 앞에서 다시는 말하지 마. 침묵이 흘렀어요. 커피가 식어갔죠.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 가봐야겠다. 남편이 일어섰어요. 그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아니, 그냥 잘 지내요. 남편이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너도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그대로 앉아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등 뒤에서 울 수조차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냥 맞으며 걸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치 제가 흘리지 못한 눈물을 하늘이 대신 흘려주는 것 같았죠. 집에 돌아온 저는 침대 위에 앉았어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던 이 침대, 버튼을 눌러봤지만 여전히 고장난 채였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이 고장난 침대가 제게 가르쳐준 것이 있으니까요. 나는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 벌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내 옆에 있으면서도 내가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벌. 그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이 사실은 지켜주는 울타리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가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어쩌면 그 지루했던 일상, 반복되는 하루하루, 감정 없는 대화들. 그것이 사실은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상처받을 일도 상처 줄 일도 없는 평화로운 나날들. 이제 와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네요. 마치 바람이 불어 꺼져버린 촛불처럼 한번 사라진 일상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저는 혼자 살아가야 해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후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진짜 벌은 사랑하는 사람의 무관심과 괴로움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행복은 어쩌면 그 단조로운 일상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네요.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하얀 눈처럼 언젠가는 이 상처들도 조금씩 덮여갈까요? 그때까지 저는 이 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겠죠. 찍소리도 원망도 하지 않고